아름다운 농부들에게도 고민거리가 있다. 농사에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는 기후 문제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때도 비가 조금 많이 오기 시작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네. 이 뿌리가 물을 쭉 당겨버려. 이제 쭉 당겨버리면 과일로 다 보내가지고 과일이 이렇게 있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올해 당도가 작년만치 안 돼서 좀 얘기가 조금 많았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 온도 차가 밤낮 기온으로 온도 차가 너무 크고 그리고 비가 자주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우스 안에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때 5월 말 6월 초 때의 그 기온으로는 터지고 그 다음 날이면 여기에 이제 곰팡이가 들어오거든요. 터진데. 네. 근데 이 곰팡이가 사실은 그 밭에 있으면 안 돼. 내년까지 그 포자가 살아 있으면 내년에도 또 그게 이제 번성하거든요. 기후 변화는 비단 한국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비단 이게 1, 2년 동안에 발생된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도 기후 변화나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기상등은 계속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아마 이들일 것이다. 올해는 이상하게 기후변화의 탓인지 꽃 피는 시기도 그랬고 열매가 익어가는 시기도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지금 수확을 하고 있어야 되는 품종인데 아직도 이렇게 색깔이 익어가는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 심각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일단 농가에서는 과도한 화학 비료, 질소질 비료가 사실 가장 큰 문제이긴 하죠. 화학 비료와 농약, 과다한 농약 살포 등등에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점점 오염되면서 이제 우리의 먹거리 산업이 굉장히 위협받는 현실이죠. 지금 이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후손들은 아마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도시에 살면서는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던 이런 환경의 문제가 자연에 오니까 굉장히 크게 내 삶에 다가옵니다. 앞으로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뭔가 대응책을 조금씩은 갖고 계시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아요. 햇볕도 오늘처럼 이렇게 쨍쨍 찌는 날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기후 위기를 줄여야 한다. 이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이런 농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플라스틱 없는 농사. 쓰레기 문제 아주 심각하죠. 저희가 택배로 보내는 모든 물건은 환경을 생각해서 최소 단위로 땅에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있고요. 포장, 저희 제품을 포장하고 이럴 때도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최대한 재사용하는 거, 그리고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의 포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익숙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물, 바다, 공기가 지금처럼만 더 나빠지지 않고 지금처럼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은 좋겠죠. 소비자들이 사용하신 공병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어떻게 재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끊임없는 노력들이 작은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 기후위기를 줄이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지구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노력이고. 한편 이들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다. 요즘 일꾼이 없어가지고 일꾼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고요. 일꾼을 데려와도 일꾼들 좀 신경을 건드린다거나 그러면 일꾼들이 그냥 집에 가요. 그래서 일꾼들 비율을 맞춰줘야 되고, 고령화 시대가 접어들면서 일할 사람은 없고 예전처럼 조금씩 하는 농업보다는 대단위 농업, 기업형 농업으로 많이 발전이 됐거든요. 변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 기계화가 안 된 작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람 인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인력 수급이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농가들도 사실 지금 인력의 그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사실 그 인력을 데려다가 쓰기에는 농사를 지으면서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별로 없다 보니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필곡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인력이 굉장히 좀 많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아기 같은 경우에는 자꾸 엄마 아빠랑 놀고 싶어 하니까 그 시간을 일부러 좀 내서 놀아주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아프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라도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인력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야 한다.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귀농귀촌에 대한 조언들을 들어보자. 2, 3년 정도에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운영금, 운영자금 그게 충분히 있는지를 제일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구상하듯이 공부를 하셔라. 나한테 자본금이 얼마가 있고 이 자본금을 투자했을 때 내가 1년에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될지를 한 번은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귀농귀촌 하실 때는 저희처럼 함께 농사 짓는 이런 그룹에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투자하고요. 운영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설에 다 투자해놓고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내 손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작물을 심고 뭐 시작을 해서 수확까지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무작정 귀농, 귀촌해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충분히 공부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작물에 대해서 정제성이라든지 재배, 노하우라든지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정보를 얻고 그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귀농귀촌의 진짜 매력 아닐까 싶어요. 내가 어려운 작목이 있고 해보니까 내한테 맞는 작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는 작목이 내가 해보면 쉬울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 내려와서 시설에 무작정 투자하고 나 이거 할 거야 시설에 투자하고 하기보다 네네. 그걸 하고 싶으면 농가에 가서 일을 직접 배워보든가. 해보시는 거하고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니까 그래도 진지하게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시고 충분히 계획을 하셔서 들어오셔야 된다. 자연을 보다가 자연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 이것이 귀농귀촌에 결국 정착하느냐의 결정적인 이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가면 하우스가 없고 논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내가 시설하우스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보나 그런 거 얻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여기 이 지역은 전부 다 있어요. 논도 많고 시설도 많고 작목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누가 나를 반겨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야 돼요. 나는 이방인이잖아요. 난 낯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여기에 있는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내가 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되라고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 사업이기 때문에. 남의 사업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돈을 받고 컨설팅하는 업체는 있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현실농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이 주민들과 친해지려고. 그리고 먼저 물어보세요. 귀농귀촌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눠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작지만 도움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근처에서 어디로 갈 때나 물류하기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이 배우고 있는 거죠. 처음 짓는 분들 보시면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또 활력을 얻으시고 또 처음 들깨농사 짓는 분들은 오래 농사 지으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 단계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2, 3년의 시간은 필요하다. 봉사를 하면서 얻는 그 보람도 상당히 크니까 내 삶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조금씩 도와주면서 내 능력 안에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시면 얼마든지 제 경험을 또 제 생각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만약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다면 이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해법이 될 것 같다. 이들이 농촌에 있다라는 것이 더없이 든든하다.